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이사 유재흠이라고 합니다.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에 설립돼서 2011년도에 법인 등록을 했고요. 조합원 숫자는 340명, 밀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720헥타를 계약 재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 품종은 금강, 새금강, 그다음에 이제 황금알, 고소밀 이런 품종들이고요. 거래처는 자연드리 마이콥 생협 그리고 정부수매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부안에서 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부안군청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 로드맵을 만듭니다. 부안군 밀산업 발전 계획을 짜요. 구체적인 예산까지를 다 한 그 부안군의 5개년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3년이 지나서 작년도에 그 우리 시설 사업들을 완공을 하고 나서 그때 계획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이미 작년에 다 끝낸, 의외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밀의 생산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밀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제과 제빵, 국산밀을 사용하는 소비업체들을 발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는 소비 쪽 뿐만 아니고 1년에 한 30억이 넘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부안에 이제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부안의 밀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와 관련돼서도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건데, 밀이 겨울에 재배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피가리를 하지 않고도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대응 작물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평가를 새롭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밀을 이제 살리기 운동의 차원에서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지역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도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들인데요.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이를테면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대의 정서하고 잘 맞아서 또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그 식량 자급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밀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평창군 임야에서 산양삼을 11년째 키우고 있는 주식회사 상산제 농업회사법인 한철수라고 합니다. 좋은 삼은 일단은 경험상 키워보면 첫째, 색깔이 연미색으로 균질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짙은 색으로 갈수록 삼이 아프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연미색으로 깨끗한 삼이 좋고, 그다음 표면에 상처도 안 나고 미끈한 아이들이 좋습니다. 좋은 삼은 첫째, 색깔과 모양이 균일해야 되고 나이테가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길이도 일정 기준에 맞는 삼들이 좋은 삼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은 100뿌리를 무작위로 캐면 이 기준에 맞는 삼이 20-30뿌리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기준이 떨어지는데 나쁘지 않은 삼들이 한 40-50뿌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망가지고 못 쓰는 삼들이 20-30뿌리 나와요. 그럼 사진은 제일 좋은 20-30뿌리 A급으로 찍어 놓고 B급이거나 C급의 삼들을 그냥 준다 한들 소비자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저희 평창삼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제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특구법에서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지사의 품질인증도 받았고, 평창 군수의 품질인증도 받고, 우수농산물 GAP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삼이 인증이 2개다, 3개다, 이거보다는 5개, 6개 있는 우리 쪽이 조금 더 신뢰가 있겠죠. 삼도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일정하게 좀 정보를 갖고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생산하는 농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 드시는 소비자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중간에 굉장히 그 신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중간 매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에 사는 저를 직접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이제 수산물 전문 브랜드인 바다숲을 운영하고 있는 송주현이라고 합니다. 감태는 12월에서 3월 추운 겨울에 갯벌에서 자생하는 해조류의 한 종류이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산어보라는 책에 보면은 조선시대에서도 감태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김과 비슷하지만 식감이나 이제 본인 색상이 김이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태는 초록색을 띠면서 입자가 실과 같이 굉장히 가늘어요. 많은 이제 미식가들에게 알려져 있는 해조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태 같은 경우는 우선 자연산인 이유가 성장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오염이 돼버리면 아예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아직까지는 어렵고, 근데 만약에 감태가 김만큼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양식 연구를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바다는 정말 딱 그 시기가 돼서 물고기든 뭐 해조류든 나와 봐야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감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6년 동안 이 일을 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자식 같은 자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킹스베리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논산시 킹스베리 연합회 회장 박영규입니다. 킹스베리 그 연합회 법인이 있고 또 부성 농업회사 법인 2개 법인이 합쳐서 킹스베리를 수총, 유통, 또 온라인 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단체입니다. 논산 딸기 연구소에서 김연숙 팀장님이 9년 동안 이제 품종 연구를 하셔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대부분 그 농가들이 재배 가치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해서 거의 다 포기를 했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품종이었습니다. 킹스베리는 이제 그 산미가 이제 적은 품종입니다. 그만 이제 당도나 향이 일반 품종보다 높다. 그래서 수분이 많고 연한 복숭아 향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대부분 대과는 90에서 140g까지는 나오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가 이제 그 70에서 80g 요 사이가 많이 나오고, 소량보다는 뭐 1 내지 1.5브릭스 이제 높게 나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00원짜리가 출하되지만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나중에는 100,000원짜리까지 우리가 이제 킹의 어떤 그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1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가격만 과가 크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안전성, 맛, 품질 모든 거에서 10만 원 가치가 있는 딸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딸기를 세계 최고의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 설지제빵소 아빠 김갑철입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수입 밀가루 또 수입 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2007년에 100% 우리밀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밀만 100%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팥도 저희가 100% 커피 말고는 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고 로컬 푸드라고 봐야 되죠. 네. 좋은 걸 해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밀을 한다고 선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왜 우리 농산물이야 되냐? 우리 지역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조그만 힘이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노력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상생이라고 보죠.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가 찐빵으로 철탑 산후원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훈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깨도 무거워요. 훈장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부안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또 상생하는 실지제빵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네, 경기도 종자관리소는 경기도 농업인들께서 필요로 한 벼, 보리, 콩과 기타 식량 작물에 대한 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종종자라는 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는데 이게 토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토종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기후와 풍토에 적응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품종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다른 데서 종자를 갖고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농부가 직접 채종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종자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토종 종자라고 보고 있고, 토종 종자를 왜 보존해야 되느냐? 전통을 지키는 일은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은 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누구나 해야 되고 소중한 일이죠. 토종 종자를 보존해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약 70% 이상이 75세 이상. 아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종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보존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존이라는 것은 뭐 이게 토종 종자가 시장 나가서 돈이 되고 한다면 민간에서도 보존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토종 종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에 비해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토종 종자 은행을 만들어서 보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종자관리소는 더욱 긴 안목에서 우리가 종자, 농업 자원, 소중한 자원인 종자를 보존하는 일도 우리가 하고, 또 육성된 좋은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도 하자, 그런 의미고, 우리의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가 묻어있는 토종 종자를 지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겠고요. 필요한 것은 같이 협력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 종자관리소 토종종자은행의 활용을, 또 그리고 육성에 필요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대안리에 있는 벌이랑 꿀이랑 대표 이남숙입니다. 사람처럼 꿀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렇게 풍미라고 그래야 되나, 느껴지는 게 다 다른데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료로 시식도 해보면 이제 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알고 관심도 갖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농사만 짓는 거 아니고 우리도 재활용품 줄여야 하잖아요. 용기에서 거품도 빼고 포장해서 거품도 빼고 사람들한테 꿀 맛도 좀 느끼게 해주고 눈으로 직접 보고 판매하는 걸 보면 올바른 꿀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해요. 저처럼 가격을 낮게 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먹여야지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팔아도 되는데 왜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취지처럼 꿀을 좀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식품이 아닌 꿀을 좀 디저트처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거니까. 저희 벌이랑 꿀이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벌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샘꿀 대표 최건명입니다. 저희 참샘꿀 호박농원은 호박을 재배하면서 유통, 2차 산업으로 이제 가공, 제조를 하면서 농촌 체험관광까지 6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한 구퉁이에서 늙은 호박이 뭐 한 10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호박 한 덩은 얼마입니까? 10,000원, 20,000원이라. 무슨 10,000원, 20,000원입니까? 가을엔 1,000원, 2,000원인데. 호박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다 썩고 몇 개 안 남아요. 호박 상온 저장법을 이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호박 판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산 출하를 하면서 가락시장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뭐 경매 가격을 잘 주더라고요. 뭐 10,000원 이상. 이 호박을 봄이 됐는데 많이 갖고 오니까 상인들이 가격을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호박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온라인 시장이 앞으로 희망과 꿈이 대박이다.
호박만 팔던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쇼핑몰 체계로 또 홈페이지 시스템을 바꿔 나갔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만 아이템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객들이 들려주는 소리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귀농하는 분들이나 젊은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틈새 이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첨가제 없이 정말 건강한 맛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아이템을 살려가지고 6차 산업 상품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락육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마토마 대표 허정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었고요. 원예, 농업, 그리고 토마토 재배하는 거를 보고 자라서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건강에도 좋은 식품으로 다들 알고 있어서 상당히 소비자들의 기호가 높은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토마토를 선택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16개의 코스트코 매장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고객이 저희한테 코스트코입니다. 가운데 업체를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차 직코드를 딴 벤더 업체로서 바로 다이렉트로 코스트코로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매출은 약 한 3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많이 이슈되는 것들이 토마토 꼭지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토마토를 수확할 때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수확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이 꼭지를 보면서 신선도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꼭지가 달려있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유통되는 과정 내에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토마토는 꼭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꼭지를 따서 유통하면은 저장성이라든지 유통기한이 훨씬 길어지는 걸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그 검사한 논문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요. 토마토 꼭지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이거 토마토를 안전하게 잘 먹을 수 있고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를 가장 잘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2대째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 딸기 부회장 서교선입니다. 저희 농장은 딸기를 시중, 마트, 납품 판매하고 있고요. 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못하는 걸 저희 농장에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종은 서량을 하고 있고요. 서량은 논산 대표 품종이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15년 전, 20년 전에는 거의 국산 품종이 전무했어요.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일본 품종. 저희 나라에서 잘 되니까 로얄티를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걱정이 되니까 논산 딸기 연구소가 있어요. 김태일 박사님께서 일본 품종, 악기의 힘에 육보 두 가지를 교배해서 서량이라는 품종이 나왔어요. 또 첫해 논산 지방에서 좀 퍼졌다가 2년인가 3년 만에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 뒤로 로얄티를 저희 농민들이 걱정 안 했죠. 지금도 김태일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김태일 박사님 상주해야 돼. 대한민국 1호 로얄티를 안 내는 대표 품종이고요. 초보자들, 기농인들이 쉽게 다갈 수 있는 품종이에요. 경도, 당도가 좋아요. 너무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설마 안 드셔보셨어요?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네, 논산 딸기 삼촌 농장으로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나들이 한번 오세요. 딸기 삼촌이 이렇게 섬세한 딸기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다시 한번 놀러 오세요. 표정 밝게.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통일대교라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34살 명승희입니다. DMG 1km 사과 농장입니다. 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사과 농사를 예전부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농장에 가서 여기서도 사과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사과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버지가 먼저 터를 잡으셨어요. 앞으로의 농업의 메리트는 내가 아빠 나이 됐을 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 아빠 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34살이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제가 54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됐을 때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버지도 그때 되면 70대 거의 80대가 다 돼가지고,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것도 괜찮은 직업인데 내가 정말 한 만큼의 결과물이 정직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면 직장인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농민은 농사만 져라, 유통은 우리가 할게. 그런 시스템을 좀 저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명승에게 사과는 돈이 있고 와이프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다? 없어서는 안 되고,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농업해서법인 주식회사 연우의 임훈태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거는 새송이버섯하고 팽이버섯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생산 비중으로 따지면 팽이버섯이 한 70% 정도 되고 새송이버섯이 이제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종균을 만드는 소요 시간, 그리고 버섯 자실체가 형성이 돼서 수확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하면 배양실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재배동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게 계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계산 안에만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씩 수확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일단은 뭐 GAP 인증도 많이 획득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GAP라든가 아니면 USDA NOP 이런 저희가 인증을 많이 받아놨어요. 이제 그런 인증들 자체가 뭐 물리적인 위험 요소나 화학적인 위험 요소, 생물학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야 인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농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에서 초당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당옥수수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지만 매니아층들은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까 정말 잘 팔렸었거든요. 근데 관건은 얼마나 고품질의 초당옥수수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상 포인트여가지고 그래서 재배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달달한 옥수수. 네. 제일 크게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충북대 그 소윤석 교수님 연구팀하고 같이 국내산 초당옥수수 종자 개발하는데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육종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육종이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지나간 시간만큼 결과물이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도입되는 자원들을 다 취합을 하고 제 스스로도 이제 그 자원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을 실험 계획에 넣어가지고 이 품종들이 과연 원래 오리진 국가에서 심었을 때와 우리나라에서 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지, 결국에는 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만한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퍼포먼스가 괜찮다고 하는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종자회사 통해서 수입을 하던 그 품종을 가지고 농가한테 이제 재배를 권유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지금은 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당옥수수 당도는 일단 단옥수수에 비해서 저장성이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수확 초기의 당도가 저장 온도만 잘 유지를 한다면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니까요. 단옥수수 당도가 한 12, 13브릭스 정도 나온다 그러면 초당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0브릭스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유통 체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보존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당옥수수가 좀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옥수수 관련된 모든 아이템들은 다 여기서 지금 만들어 보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매년 그 품종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육종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옥수수만 주구장창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 하면 우리나라에 달콘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천시 백사면에서 삼색멜론을 키우고 있는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멜론은 한 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6가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캔탈로프, 하미가, 허니듀, 백자, 황금, 네트멜론 이렇게 키우고 있고, 베드에다가 지주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흙이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작업을 하니까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멜론은 이제 원산지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고온을 좀 좋아해요. 야간에 온도가 아무리 못해도 15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주간에는 뭐 28도에서 한 30도 사이가 가장 적정한 범위고요.
그래도 고온을 워낙 잘 견디는 작물이어서 30도 이상, 35도, 40도 가까이도 크게 무리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생육을 하기에는 28도에서 30도 사이가 좋죠. 맛있는 멜론을 좀 만들고자 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해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 맛있다 이 멜론, 이렇게 맛있는 멜론을 처음 먹어봤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그런 멜론을 만들고 싶어요. 삼색 멜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삼색이라는 색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로 아 멜론하면 삼색 멜론,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멜론은 처음이야. 삼색 멜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에서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 올바나나 대표농부 강승훈입니다. 대체 작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와중에 바나나가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국내 과일 시장에서 항상 3위 안에 들 정도로 큰 시장이거든요. 이제 사계절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친환경 바나나를 국산으로 재배해가지고 틈새 시장만 노려도 좋겠다,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바나나 재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온습도를 맞춰줄 수 있는 이렇게 온실 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꼭 아니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 30년 전에 경남 진주에서 바나나 농사를 지으셨었고요. 고향 이제 제주도 쪽에 지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알아보기는 쉬웠어요. 저희 산청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으로 좀 유독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첫 번째로 획득한 유기농 바나나입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확을 해서 후숙하는데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만에 받아보시는 게 될 거예요. 긴 유통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확 후 바로 후숙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하다는 게 저희 산청 바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저희 유기농 바나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산면 하길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안운선입니다. 저는 친환경으로 해서 해마다 그 기술센터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버섯 한 지는 30년 됐습니다. 장점은 사시사철 이거 다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돈 회전이 빨라요. 엽채류나 상추 같은 거를 보면은 좀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제 수확하면 한 달 안에 다 수확을 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우리가 동고, 항심, 향고 이 세 가지를 따져요. 하고는 등 터진 게 하고입니다. 땡그르면서 이렇게 하고가 터져야지 이게 최상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버섯 고르는 방법은 여기가 안 펴져야 영양가가 덜 빠져나간 거예요. 기농하면서도 내가 뭐를 설정할지를 모르니까 교육을 받고 같이 도움을 주는 거죠. 왜 무작정 내려오면 실패 확률은 100%예요. 실패도 많이 봤죠. 사전에 와서 같이 사장님들하고 이거는 몇 주기에 수확하고 몇 주기에 했고 상품은 어떤 건가, 습도 온도를 다 어떻게 맞추는 거야 자기가 파악을 하고 나서 기농해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서 사령과 비타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논산딸기 아임팜 대표 박태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작물을 선택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그 6,000원어파의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작목은 제 딸기라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딸기라는 품종은 어디서 제일 잘하냐 했더니 제 고향인 논산이었던 거예요. 저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 내에서는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스타베리와 같은 품종들은 청년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비타베리를 심었을 때 일반 서량과에 다르게 장점이 있다면은 우선 제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신품종을 심었을 조건으로 우선 선발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비타베리를 키웠을 때 더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비타베리는 모양도 이쁘고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경도도 높기 때문에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수출용에 알맞은 딸기로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인기가 많은 품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워낙 큰 액수다 보니까 신중하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 보면은 이 일을 절대 실행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하다 보면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이제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전은 하되 체계적으로 하나를 확실히 방향을 잡고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농부가 미래다!